이재명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요. 검찰이. 그러면 갖고 있으나 마난 거예요. 못 열어보는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고 이재명 지사 가고. 왜 안 알려줄까요? 자, 이재명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비밀번호의 침묵 노림수는 뭘까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비밀번호 10차례가 틀릴 경우에는 공장 출고 초기화 상태로 되고 지문인식으로는 지금 안 되게 돼 있고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입수한 휴대폰 2대 이 지사 침묵으로 여전히 잠금 상태. 이재명 지사는 과거 기자와의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게도. 통신보안위에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정치적 위협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오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 돼요. 그대로 하신 거죠, 지금. 검찰 수사관이 휴대전화 찾으러 갔는데 행방은요. 김혜경 측에서는 그건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놓으면은 밝혀질 것 같은데 왜 꼭 그 전화도기도 없다고 그러고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그러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과 또 상식을 믿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제출하셨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정의진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일단은 아이폰 광고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안이 잘 되는 거냐. 저도 사실은 이게 비밀번호 풀기 어렵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최고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이것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알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핸드폰 안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핸드폰 안에 그 알려져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바꾼 거 아니에요, 아이폰? 이 핸드폰? 이 지사? 이거 오래 전부터 쓰던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가면서 무슨 요란을 이렇게 떨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떨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또 질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 갔을 때 이것은 그 의심을 받는 피의자의 당연한 그 권리거든요. 또 굳이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밝힐 필요는 없는 거라고. 가르쳐줄 의무는 없고.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다른 증거들과 그 연관이 됐을 때 판사가 볼 때는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법을 갖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점과 이런 점을 종합해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가서 뭐 비밀번호 검찰에서 뭐 이렇게 수사관이나 몇 번에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면 되는 건가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집에 금방 갈 수 있나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요. 안 되잖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어떻게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걸? 이게 피의자로서의 입장과 정치가 공직자로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사실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고 수사에 그런 식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갔는데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보세요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간 사람이 알아서 푸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피의자로서의 입장을 말할 때 이제 그 권리가 일반인 그냥 일반인 권리가 되는 거고. 일반 형사 사건 뭐.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분은 정치인이고 공직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대선까지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비밀번호 알려주어서 나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무죄를 당신들이 오히려 밝히세요. 아니,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 생각이 틀리냐?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딱 무조건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는 피의자로서의 행동보다는 원래는 정치가로서의 행동을 해야지 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같은 것들이 더 사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철저하게 피의자 쪽 입장과 권리만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의자로서는 뭐 적당하고 올바른 행동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는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 정 변호사도 말했지만 네. 어떤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를 아마 더하기 빼기를 다 해서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뭐 맨날 며칠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판단한다면 이런 오해를 받으면 온 집을 뒤지고 다 뒤져서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갖고 전화기 그때 어디다 버렸어. 어? 내 부인 전화기를 갖다 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희 씨 전화기 갖다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면은 아무 죄가 없다고 밝혀지는데 아내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가 근데 들었을 어디서 수 그게 또 있죠. 전화기가 또 삑삑 한번 울렸다면서요. 칩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 사실 또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또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행동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긴 하네요. 그 행동 맞아요. 패턴은 네.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게 피했으면 과연 좋겠다. 옳은가? 안타까운. 네, 네, 저는 그 심정이 판단을 좀 그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목소리를 높여. 제가 할까요? 하시죠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송 앵커께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못해요, 못. 예. 그래 다 가져가 다 찾아봐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분은 지금 실제 어떤 이 공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다 내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분이 제가 보면은 어떤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오면서 이분의 SNS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아주 치밀하게 네. 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다 그 논리를 전개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걸 보더라도 벌써 이분은 여론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가게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뛰는 검찰 위에 나는 이재명. 예. 그죠? 예. 그 휴대폰 이제 조사해봐야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죠? 자기 부인 거도 그렇고 자기도 비밀번호 안 얘기해 주는 것은 자신의 그 권리라는 걸 알고 이분은 결과가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저는 상당히 잘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이재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사 행동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뭐 전략상 전략상 거기 그 12번 아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단지 기술을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난다 뭐 긴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 참과 그릇된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거 비난할 게 아니다, 뭐 비난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니 정확하게 저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까 하지만 국민들 누가 가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를 이끌어 있는 지사, 유력 정치인의 행동이 아니라고는 보고 이거는 일종의 자기가 법적인 그러한 뭐 좀 아는 법적 지식으로 인해서 유사 묵비권을 일종의 행사하는 건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보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창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아들의 뭐 특히 채용 의혹을 다시 거론하거나 이런 거는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창보다는 방패를 지금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런 혐의를 이런 가리고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가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 분야에 뭔가 본인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는 예. 본인에게 별로 이런 국민들 여론전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이 사필 규정이라 그러는데 사필 규정의 행동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의심에 저걸 남겨놓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앞에 말씀에 차 의원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왜 자꾸 것은 그러세요? 세게 붙으세요. 왜? 법을 아는 자의 여유.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부분, 네. 또 법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자기 개인의 권리 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앞에서 논의한 대로 어떤 네. 사필 규정의 논리대로 가는 게 맞지만 예. 여기서 이 지사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은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 씌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타협적이다. 그러니까 불신한다. 이런 것을 그걸 깔고 자기가 들어가는 얘기하면서 거예요. 자기 지지자와 대화하는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데 저도 지지자도 결과적으로는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프레임 자체가 네. 정말 정당하다고 예, 전체 예. 국민이 볼 수 있겠느냐 그러게요.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김종욱 교수님 하셨죠? 예. 저도 저기 이재명 지사가 쓰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예. 6개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6개를 확인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지문으로도 가능할 텐데 지문하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분은 본인이 뭐 지문은 안 된다고. 예, 비밀번호 안 하시면 상관없지만 네. 저는 계속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게 네. 뭐 압수수색 오면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그다음에 뭐 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는 건 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좀 국민들의 피로감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의 공분을 더 나을 수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차명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약간의 옹호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트위터 로고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재명 지사의 핸드폰은 제가 볼 때 아마 핵심은 이제 신형 입원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걸 갖다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다양한 법리적 논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적인 공분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공분은 오히려 더 사는 문제여서 예. 법리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계속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좀 잠깐만요. 넘어갔으면 예. 네, 한 말씀만.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예. 700만 원을 물어준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명 지사를 편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바라볼 앞으로 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아예 자막으로 써드릴게. 예, 700만 원을 그거 안 했으면 손해본 무슨 사람들이 얘기로 이렇게 이 하고. 시간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다른 얘기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림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는 메시지, 여권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여권에 던지는 메시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너는 그러면 깨끗하냐?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건드려. 그렇지. 네, 검찰에 대해서도 너네 지금 검찰? 네. 여론 재판 하는 거야. 나도 여론을 활용할 수 있어. 네. 니네 이거 따지다 보면은 문준영 군 얘기 나와. 네, 그걸 건드린 거죠. 피곤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이게 식의 정치가 옳다, 과연 그러다 네. 이 문제를 저는 판단하는 게 국민의 아니에요. 마음을 얻겠느냐 예. 하는 정도에서 끝내고 이렇게 의혹도 많고 흔드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정치인은 참 드물 것 같아요. 보시죠.